이렇게 잘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한다던가 마지막 임종을 편하게 맞지 못한다던가, 그래서 이제는 좋은 죽음을 생각할 때가 된 거죠. 재수없게 무슨 죽음을 이야기해? 이러면서 피하던 분들도 계셨어요. 누구나 혼자 죽음을 맞이할 수 있지만 고립사는 피해야 된다는 거죠. 나만의 죽음관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한동안 웰빙이라는 말이 유행처럼 번지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웰빙을 넘어 웰다잉의 시대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시대가 되었는데요. 이렇게 잘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한다던가 중환자실에서 고생하다가 마지막 임종을 편하게 맞지 못한다던가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좋은 죽음을 생각할 때가 된 거죠. 이미 제가 15년 전부터 이런 강의를 시작을 했을 때만 해도요, 제가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재수없게 무슨 죽음을 이야기해? 이러면서 피하던 분들도 계셨어요. 그러나 15년이 지난 지금은 그런 분들은 거의 없으시고요. 스스로 나도 공부하고 싶다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곧 웰다잉, 좋은 죽음이란 나다운 삶을 살고 나답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누구나가 다 존엄한 생명이잖아요. 모든 사람의 축복을 받으면서 태어나고 또 살아가는 동안 많은 어려운 일도 당하고 또 내가 원치 않는 삶을 살게도 되지만, 그러나 마지막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인간의 존엄을 유지한 채 소중히 여김을 받으면서 그렇게 임종을 맞이하는 것, 그것이 저는 가장 좋은 죽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죽음에는 여러 가지 죽음이 있는데요. 노인이 될수록 두려운 죽음 가운데 하나는 매스컴 보도를 보면 고독사, 돌아가신 지 오래되었는데도 아무도 모르다가 정말 냄새 때문에 백골로 발견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심심치 않게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데요. 누구나 혼자 죽음을 맞이할 수 있지만 고립사는 피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곧 사회적인 단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혼자 살 수는 있어요. 30대도 40대도 그리고 노인이 되어서도 혼자 살 수는 있지만 사회적 단절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원치 않게 가족과 단절돼서 사는 분도 있고, 그렇지만 이웃이나 혹은 복지관, 지자체, 복지센터 이런 곳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해요. 그래야 고독사는 방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가장 나쁜 죽음 가운데 하나가 스스로 포기하는 곳 자살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그 자살률이 아직도 OECD 국가 가운데 1위고요. 특히 노인 자살률도 1위입니다. 노인 자살률이 높은 이유는 고통스러운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노인의 삼고라고 한다면 질병, 빈곤, 그리고 고독. 그러나 그 중에서 또 하나 사고, 한 가지를 더 한다면 무위고라고 할 수 있어요. 할 일이 없다는 거죠. 똑같이 24시간이 주어지는데 할 일이 없다 보니 외로울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생각이 건전하지 못한 방향으로, 건강하지 못한 방향으로 갈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그 시간을 더 활용해서 쓸 수 있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노년이 되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죽음을 수용하는 것이고,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현장에서 여쭤보고 또 논문을 써봐도요, 생각해 보지 않으신 분들은 한 분도 없으세요. 그럼 어떨 때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나요? 라고 여쭤보면요, 첫 번째가 아플 때, 몸이 아프면 나 죽으면 어떻겠지. 또 두 번째는요, 외로울 때, 두 분이 사시다가 혼자 살게 될 경우, 아무도 연락이 오지 않을 때, 밤에 잠들면서 오늘 밤 내가 잠들고 내일 아침에 혹시 깨어나지 못해서 아무도 연락이 오지 않아서 나 발견이 안 되면 어떡하지? 그때 죽음을 생각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이렇게 죽음을 생각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죽음이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셔야 돼요. 도처에 사실 죽음은 널려 있잖아요. 죽음은 언제든 찾아올 수 있지만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본 사람과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은 사람과는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다릅니다. 죽음에 대해서 생각한다는 것은 죽음에 대해서 성찰한다는 거예요. 죽음이란 무엇인가? 또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되나? 어디로 가는가? 죽음은 끝인가? 종교가 있는 분들은 대부분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죽음 이후를
대비하죠. 또한 철학이 있으신 분들, 나만의 가치관이 있으신 분들도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죠. 나만의 죽음관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존엄한 죽음이란 임종기에 이르렀을 때 연명의료를 하지 않고 그리고 나답게 존엄하게 살다가 마지막을 맞이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중에는 SK 최종현 회장님도 연명의료를 돈이 많으신 분이니까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었지만 안 하셨고요. 김수환 추기경님도 연명의료를 안 하시고 여기 선정하셨죠. 그리고 김수환 추기경님이 그 연명의료를 안 하시고 선정하신 이후에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작성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상담사로 자원봉사를 했었는데요. 그런데 특별히 찾아가는 상담을 할 때가 있습니다. 병원의 중환자실에 계신 분도 있었고 또 임종을 얼마 앞둔 분도 계셨는데요. 요청이 있어서 제가 갔는데 더 이상 이제 그 여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분이셨어요. 여명이 얼마 남지 않으셨는데 굳이 이것을 왜 작성하시겠느냐라고 여쭤봤더니 심장이 멎으려고 하면 다시 또 살려놓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안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작성을 하고 싶으시대요. 80이 넘으신 할머니 한 분이셨고 아드님 두 분도 함께 계셨어요. 그래서 정말 연명의료를 원하지 않는지 계속 확인을 받고 나서 작성하는 것을 도와드렸고요. 옆에 계신 두 아드님들은 아무 말 없이 어머님이 결정하시는 것을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존엄한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은 자기 결정이기도 합니다. 안락사도 존엄한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아직 우리 사회에서는 안락사가 허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연명의료 결정법에 의해서 연명의료를 하지 않는 것도 존엄한 죽음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요. 나의 임종기 때 연명의료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도 미리 내가 건강할 때 이렇게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작성해 둔다든가 이런 것도 존엄한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연명의료 결정법에 의해서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작성하셨다고 하더라도 모든 의료를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경우는 임종기에 한해서입니다. 임종기라는 것은 의사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 환자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 의사 한 명하고 이 질환에 관련된 전문의, 또 다른 전문의 한 명, 그러니까 총 의사 2명이 이분은 임종기에 이르렀습니다 라는 진단을 내려야 돼요. 그렇게 되면 심장이 멎으려고 한다. 심폐소생술이나 인공호흡기를 낀다던가 이런 거를 안 한다는 거예요. 임종기에 이른 환자에 대해서는 심폐소생술이라던가 인공호흡기 착용이라던가 이런 거는 하지 않지만 수분 공급이라던가 영양 공급 그리고 배변 도와주는 거, 통증 완화 등 이런 환자를 돌봐주는 것은 계속 해준다는 거예요. 웰다잉은 저는 해피엔딩을 위한 준비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영화에서도요. 저는 그 주인공이 고생하고 죽을 뻔하고 그러다가 마지막이 이렇게 행복하게 끝나는 걸 좋아하는데요. 우리 인생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을 어찌어찌 이렇게 살았지만 마지막이 좋아야 합니다. 마지막을 행복하게 잘 마무리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준비하지 않으면 그 마지막을 잘 마무리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웰다잉이란 잘 준비하는 것이고 해피 엔딩을 준비하는 것입니다.